가락시장에서 이 경매사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저는 현재 인터파크에 재직 중이고요. 예, 온라인 유통을 한 20년 정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조금은 해봐서 그래서 아무래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오프라인 유통도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께 어느 정도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경력이 온라인이 주 경력이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에 포커싱된 유통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유통 이야기라고 제가 유통 이야기라고 했어요. 유통 전략 이러면 너무 헤비한 것 같고 좀 약간 캐주얼하게 가자. 그래서 유통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좀 달아봤고요. 말 그대로 좀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뭐 물론 개 중에는 뭐 좀 뎁스 깊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유통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트렌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통이란 뭐냐? 아주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상품이 생산자에게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 유통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심플한 거죠. 유통이라는 건 사실 이게 경제활동의 밸류체인에서 이 제조가 있고 유통이 있고 소비라는 게 있죠. 근데 유통은 확실히 제조하고는 영역이 좀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직접 제조 뭐 어떤 상품을 재화를 직접 생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유통이라는 건 이미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많이 변하죠. 유통시장이라는 게 정말 많이 변하죠. 시시각각 변하고. 근데 큰 흐름이라는 거는 최근의 유통구조의 변화를 보시면 이 생산자 원래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일 때 유통이 그럴 때는 이 생산자 구분이 명확했어요. 이 뭐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만 딱. 근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진화로 이 단계가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문경의 사과 농가가 바로 그냥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버리죠. 네.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사실은 예전에는 유통으로 기회가 많았어요. 돈을 벌 기회가. 중간에 내가 이렇게 아이템만 그리고 그걸 독점적으로 어떻게 잘 가져올 수 있는 뭐 좀 저렴한 어휘지만 쇼부를 잘 치면 그러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무슨 소리냐?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적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생산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온라인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하실 때 직접 생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으셔서 머리핀 같은 거를 자체 제작해서 파신다. 뭐 그러면은 생산자죠.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남이 이제 파는 물건들을 중간에 띄어다가 판매를 하시겠다 하면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해버리시니까 그럴 기회가 조금 더 적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커머디티,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카테고리로 구분도 많이 하세요. 뭐 가전, 생필품, 식품, 패션, 뷰티, 리빙, 홈, 인테리어, 레저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시장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거 말고 어, 커머디티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생필품 같은 거죠. 생필품 영역과 그리고 그로서리 영역, 식료품 뭐 이런 쪽 영역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컬 영역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전문물 말씀 잠깐 드렸지만 뭐 무신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자들이 활동하기 더 용이한 카테고리 영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통 시장에서 구분은 저렇게 커머디티, 그로서리, 버티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커머디티 시장은 저렇게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저렇게 나눠놨는데요. 1세대는 2010년도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커머스는 최저가, 가격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뭐, 뭐 LG 모니터를 산다, 뭐 노트북을 산다. 예, 저도 뭐 LG 노트북 갖고 다니는데 그램 갖고 다니는데 그램을 산다. 무조건 가격이죠, 여러분. 예, 그런 시장, 예,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저게 계획 구매하고 긴급 구매로 소비자의 이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필링 커머디티라고 제가 써놨는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말 그대로 이게 대량으로 가격으로 이제 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치약을 막 10개 막 이렇게 해서 싸게 빠바박 사는 게 아니라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뭐가 딱 떨어지면 치약이 떨어졌다, 샴푸가 떨어졌다, 뭐 린스가 떨어졌다, 뭐 컨디셔너가 떨어졌다, 혹은 특히 뷰티 쪽 화장품이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배송 온라인으로 그걸 살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싸서 산 거거든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필링, 그냥 떨어졌을 때 바로 채워넣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민, 그래서 비마트, 예, 그래서 뭐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지금 요기요에서 접었지만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패스트 딜리버리 서비스, 퀵커머스 쪽으로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막 올인하는 구조죠. 저 시장이 아직은 작아요. 비마트 거래액이 작년 비마트 거래액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아직도 저기가 이런 식품 비마트가 아직도 식품 특히나 가공식품 뭐 초콜릿 뭐 지금 뭐 이런 제품들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비마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지만 저 시장은 계속 커갈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도 더 늘려야 되고 그냥 이 가공식품에 포커싱 돼 있는데 현재는 저 시장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보세요. 비마트가 가구 식품만 할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비마트가 선전포고했어요. 자기네는 커머스로 가겠다. 그래서 배민이 그래서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고 그리고 비마트도 가공식품 위주로 장보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패션도 팔고 뭐 막 팔겠다, 확장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쪽 시장에. 그래서 퀵커머스에 최적화된 상품들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그런 상품들을 유통하려고 이렇게 서치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지실 거예요.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3세대 미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이버인데 제가 CJ 대한통운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이버하고 CJ하고 이 지분 교환을 했죠. 왜? 쿠팡의 빠른 배송 때문이거든요. 쿠팡의 로켓 배송 때문인데 네이버가 쿠팡한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배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CJ하고 지분 교환하고 CJ하고 손을 잡고 CJ에서 풀필먼트 사업을 네이버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곤지암 센터에 애경이랑 이렇게 한 20개 브랜드사가 CJ 곤지암 센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그런 특정 브랜드들 아니다. 지금 좀 늘었죠. 한 50여 개 정도 브랜드들은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받을 수 있어요. 그게 CJ 풀필먼트 때문이에요. 거기에 재고를 이미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네이버하고 CJ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테스트 베드로 하고 있지만 누구나 누구나 CJ 풀필먼트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도.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CJ를 통해서 네이버와 기계약 때 CJ를 통해서 빠른 배송도 가능한 그걸 네이버는 지금 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쿠팡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쿠팡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저 빠른 배송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1조 넘게 마이너스를 냈죠. 근데 이미 손정희가 돈은 뺐죠. 얼마나 버틸까요? 이 얘기는 3년 전, 5년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계속 했어요. 쿠팡 오래 못 버틴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저희들은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상장까지 하고 비전 펀드한테 뭐 몇 조를 투자를 받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쿠팡이 뭐 오래 못 간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안 된다. 예. 쿠팡은 그 돈을 쏟아 부어서 저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돈을 벌면서 저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건 무한정 적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옵니다 반드시. 그랬을 때 쿠팡이 뭐 이미 선점한 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 충성도 로열티 때문에 다른 어줍지 않은 채널들보다는 그래도 이기겠지만 낫겠지만 네이버한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 네이버 쪽으로 기울어져 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미래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진짜 되는 거죠. 그냥 정말 아까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종착지라고 하는데 진짜 종착지. 그래서 A부터 쇼핑의 A부터 Z까지 검색, 추천, 구매, 비교, 구매 뭐 그리고 이후에 뭐 후기 뭐 모든 것들이 다 원스톱 멀티 쇼핑이 되는 그런 플랫폼화 될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커머디티 시장은 그렇고요. 네, 그로서리 시장은요. 뭐 1세대 뭐 설명드릴 거 없이 뭐 그냥 뭐 뻔한 얘기인 거고요. 저 때는 뭐 마트, 프레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 마트, 슈퍼마켓 중심으로 좀 돌아간 게 있었고요. 아무래도 신선식품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2세대는 지금 완전 신선에서도 초신선으로 가고 있죠. 빠른 배송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것도.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마켓컬리, 뭐 로켓프루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얌테이블, 뭐 정육각, 뭐 이렇게 굉장히 저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저것도 사실은 버티컬 사업자들인데 전문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그로서리에 특화된 버티컬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죠. 저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버티컬 영역. 아우. 사실은 제가 특히나 온라인 전문가인데 그 안에서도 버티컬 쪽에서 나름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서 버티컬 쪽은 저한테는 애증의 영역이거든요. 정말 전문몰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1세대 이미 세월이 무상하죠. 무신사가 막 핫하게 막 이슈화 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그건 1세대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2세대는 개인화죠, 개인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것도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고요. 뭐 이미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상품을 직접 팔고, 그리고 최근에 뭐 김희철 뭐 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 뭐 커머스를 이제 컨텐츠 커머스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컨텐츠한 상품을 의도적으로 이제 마케팅하는 거죠. 팔 상품을. 뭐 그런 식으로 그 인플루언서인 거거든요. 김희철이 쉽게 얘기하면. 예, 빅 인플루언서죠.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저쪽으로 많이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또 무신사를 이탈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무신사,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런 거예요. 무신사가 친구들한테 핫했을 때는 무신사가 메이저가 아니었을 때예요. 메인 사업자가 아닐 때 오히려 그 약간 B급 감성도 있고 정말 트렌디하고 스트릿하고 그럴 때 그 요즘 그 MZ 세대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건데, 쟤네들이 이제 메인 사업자로 돼버리니까 약간 오픈마켓화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네. 요즘 세대들은 콘텐츠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다시 개인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마스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커머디티 시장이든 버티컬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저런 거죠. 네, 저런 거죠. 여전히 기회의 요소가 있는 것들이 그걸 그러니까 반대로 역이용하시면 돼요. 네, 버티컬 시장에서도 그런, 제가 아까 애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판매 방식도 이제 콘텐츠, 그러니까 영상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쪽으로 핫하잖아요. 그러면 뭐 셀렉티브라든지 네이버 셀렉티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뭐 그립 외에도 뭐 요즘에 뭐 라이브 TV는 되게 많죠. 뭐 티몬 TV온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통 채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잘 활용을 해서 예, 판매를 하셔야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신다고 하면 꼭 트라이 해보라고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저도 제가 인터파크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3년 됐죠. 그래서 인터파크 TV, 센라이브,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파크 TV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오픈하고 지금 운영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립은 당연한 거고 뭐 다른 유통 채널들도 그렇고 어,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은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안 나와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네이버 셀렉티브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여기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거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라이브 커머스 뜬다. 그러면 나도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뭘 해봐야 되나? 유통 방식을. 근데 그거는 언론 플레이예요, 여러분. 그게 아셔야 되는 게 딱 1시간, 네이버 셀렉티브조차도요. 여러분들 거기 실시간 그 트래픽이 나오잖아요. 시청자 수가 5천 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구매 전환율 측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라고 강요할 때 하고는 저희가 보통 오픈마켓 구매 전환율이요. 한 3%, 4% 나오거든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마켓이 그래요. 그래서 100만 명이 들어오면 그럼 한 3만 명 정도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이 CR은 높아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트래픽 대비 구매 건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들어오면요. 구매 전환율이 막 30%도 가요. 300명이 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버전 이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트래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동접자 수가 많아도 네이버 셀렉티브조차도 10,000명, 시청자 수 10,000명 한 시간에 그래서 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뭐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 동접자가 아니라 시청자 수로 해도 그래도 뭐 10만 명이라고 한 시간 동안 10만 명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이버 셀렉티브. 그런 방송이 별로 없어요. 그런 딜이. 근데 뭐 정말 핫딜, 정말 터졌다라고 해서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구매 전환율이 높아야 30%라고 보고요. 뭐 보통 그래도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그 구매 전환율 3, 4%보다는 높은 편이니까 한 10%는 나온다고 보죠. 치죠.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에요. 구매를 한 사람이. 그러면 뭐 객단가가 만약에 옷을 팔았어요. 그래서 뭐 원피스 같은 거를 뭐 팔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3만 원, 객단가가 3만 원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10,000명에 3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3억. 1억, 3억이죠. 그러니까 3억이에요. 거래가. 그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저 중고 명품 시장 상당히 클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또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업 아이템을 못 정하신 분이 있다면 중고 명품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중고 명품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짜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기껏해야 삐레이? 네, 그 정도? 근데 뭐 삐레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삐레이는 되게 오래된 중고 거래 플랫폼이에요. 네. 그런데 삐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돼서 좀 뭐 중고나라 정도 되는 애죠. 근데 삐레이 말고는 딱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도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방식의 변화로 사업을 일으키시려면 상당한 노력과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같이 그래서 브랜드와 스몰 브랜드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실 거다. 네, 얘기죠. 네.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진짜 진심입니다. 저희 매니저님 통해 가지고 연락처 알려드리라고 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뭔가 궁금하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연락하세요. 제가 뭐 그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상담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